을 갖다가 사람 몸에 나쁘지 않게 하려면은 세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균이 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호수물에 물풀들이 쫙 깔려 있으면 물이 맑아지잖아요. 물풀이 없는 호수물은 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균이 그것을 정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세균이 정화를 못 시켜주면 사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그래서 좋은 세균, 항상 이 TV에서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을 겁니다. 대장은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 돼요. 대장은 사람 몸에 면역력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장부다. 물론 찌꺼기 처리해주는 화장실 장부도 되긴 하지만 이 면역력의 작용이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는 자 사람이 숨을 쉬는데요. 95%는 폐의 작용에 의해서 숨을 쉬지만은 5% 정도는 피부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피부입니다. 폐가 나쁘고 대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에서 나타나는 거라. 서양 사람들은 피부가 좀 거칩니다. 털이 많죠, 서양 사람들. 털 속에 보면 피부가 한국 사람은 목욕탕 가서 팍팍 밀어갖고 깨끗하다? 아닙니다. 실제로 동양 사람들은 피부가 좀 좋아요. 서양 사람들은요, 동양 사람보다 머리가 작죠? 얼굴이 길죠? 자, 머리가 작고 얼굴이 긴 사람들이 무슨 형입니까? 체질적으로. 목형이죠. 목이 강하죠.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요? 비위가 약하고 폐대장이 약하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은 피부가 약해요. 선천적으로 피부가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부암에 잘 걸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피부암이 거의 안 걸립니다. 저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피부가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피부암에 잘 걸려. 요즘 한국 애들은 체질이 바뀌어버렸어. 얼굴도 작아지고 길어졌어. 역삼각형대. 그러면 화형이나 목형이 많죠. 요즘 한국 애들, 젊은 애들. 그러다 보면 어디가 상해? 폐대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는 괜찮습니다만 요즘 젊은 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나이가 드는 우리 나이가 됐을 때는 그때는 피부 쪽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때는 피부암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대장암도 최근에 들어서 한국 사람한테는 아주 많이 걸리는 장부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장암도 서양 사람들 암입니다. 동양 사람 암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장암이 한국 사람도 많이 걸리는 이유가 식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동양 사람 암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피부암과 대장암은 서양 사람 암이었어요. 네. 폐와 대장은 항상 이 관계에서 이 면역력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오늘 아까 사인지 많이 받아왔는데 그래갖고 친구사 시험을 친다 이러면은 한의학상의 폐의 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한자로 적어놓은 거를 내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의학상의 폐의 기능은 폐주 일신직이라 되어 있습니다. 폐는 그 한 몸에 전체의 기운을 주관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폐주 호흡직이 폐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는 그 기운을 갖다가 주관을 한다. 자, 폐주 선발. 선발은 올라가는 겁니다. 폐는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또 폐주 숙강 끌어내린다. 올렸다 내렸다 한다. 자,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흡법 설명했었죠. 돌숨을 쉬면은 사람 기운이 내려간다 그랬고 날숨을 치면 사람 기운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폐주 선발 숙강이 호흡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의 기운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다. 그 다음에 폐주 수도 통조. 폐는 물을 갖다가 왔다리 갔다리 소통하게 만든다. 뭐냐? 이 폐는 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은 내 몸속에 물을 갖다가 끓여들이다가 필요하면은 끓여들이다가 필요하면은 덜 끓여들이다가 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수분이 어디로 가냐? 나중에는 방광으로 가겠죠. 폐조백맥이라 해요. 폐는 모든 100가지 맥을 갖다가 다 주관을 한다.
폐주치절. 폐는 어떤 관절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한의학에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시험에 나옵니다. 밑에 폐주 일신지기 해놨죠. 모든 기는 폐에 속한다. 폐에서 흡입한 전기와 비에서 운한 수곡지기, 수곡의 전기가 결합해서 종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기도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지금 환자를 보는 데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얘기인데 이 종기 이거 시험에 억수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몸에 종기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초의 기운, 중초의 기운, 하초의 기운, 한의학에는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중초의 기운이 종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위장에 있는 그 우리 그 수기 그 다음에 이런 수기와 그 다음에 간도 저거죠. 그 중초에 있죠. 이런 걸 다 종기라 그래요.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폐주 선발이란 밖으로 내보낸다. 폐의 기하를 통해 탁기를 체외에 배출한다. 폐주 숙광 끌어들인다. 자연계의 천기를 흡입한 천기와 비에서 전수한 진액과 수국정미를 아래로 산포한다. 참 표현을 참 멋지게 해놨어. 멋진 게 아니고 참 무식하게 어렵게만 해놨어.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해놓으면 될 거야. 이 한의사들이 이런 거 용어를 우리말로 안 해. 저거만 하려고. 그리고 괜히 어렵게 환자들한테 설명해줘야 아 그런갑다 하고 이러니까. 쉽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고해갖고 제가 점으로 몇 개 찍어 놓은 거 있죠.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몇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금의 성질은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서쪽이고요. 건조할 조자입니다. 약간의 건조함은 금을 강하게 만드는데 많이 건조하면 금이 약해져 버립니다. 많이 건조한 것은 폐가 약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사람 얼굴색으로 나타나는데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옛날부터 폐병 환자는 얼굴이 하였습니다. 내가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얼굴이 하얘집니다. 저는 젊을 때 그랬어요. 술 먹으면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 희석했어요? 대장이 약했어요. 네. 대장이 약했어요. 술 먹으면 얼굴이 노래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노래지겠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오행으로. 비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노래집니다. 빨개지는 사람, 술 먹으면 피 빨개지는 사람 있죠.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심열이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 배가 서양 사람들 백인이죠. 배가 약한 거 원래 이런 사람들은 배가 약한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은 동양 사람에 비해서 배가 약합니다. 그러다고 이게 아주 긴장하게 만드는 힘. 그래서 이 금이 강한 사람들은 남을 긴장하게 잘 만들죠. 금기의 기운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네모잡이로 생겼다 그랬죠. 정사각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나무에 굴림하려고 하고 이 자기 체면을 많이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잘 챙겨줍니다. 잘 챙겨줬다가 또 충성심도 높고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자기가 불리할 때 되면 배신을 잘하죠. 금기가 강한 사람이 그래서 군인이 많고 정치가가 많습니다. 정치가들은 보면 결정적일 때 배신을 잘하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나무에 항상 굴림을 해야 돼요. 일생에서는 노년기에 해당하고 하루에서는 저녁에 해당합니다. 금의 기운이 지배하는 부위는요. 폐경락, 대장경락, 그 다음에 인맥입니다. 인맥은 요번에 폐대장의 경락을 끝나고 나면은 요번에 인맥에 대해서는 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인맥, 지난번에 신장할 때 우리 동맥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 인맥과 동맥은 아주 중요한 경락이기 때문에 요번에 인맥은
아주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동맥과 다시 연관을 시켜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목과 하완, 하완은 아래 팔뚝을 하완이라 그럽니다. 그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하완, 아래 팔뚝, 그다음 가슴, 코, 피부, 채모, 항문과 맹장, 직장 다 이 금의 기운이 지배하는 부위입니다. 자, 항문과 맹장, 직장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이건 대장의 일부분이니까 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콧구멍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쉽게 이야기하면 똥구멍까지는 다 대장에 해당한다. 자, 콧구멍서부터 이 배고요. 대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항문까지는 다 대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금기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요. 첫 번째, 경락과 관련된 증상으로 폐경과 대장경, 그 다음에 인맥의 주행상의 신경통이 옵니다. 자, 이렇게 올 수가 있다지 항상 온다는 아닙니다.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폐경맥하고 인맥까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윗잇몸과 상치통은 윗이빨, 잇몸, 상치통은 금기하고 관련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침에서도 그 치통에 침을 놓을 때 합곡이 꼭 들어가죠. 자, 치통이 있으면 간단하게 물론 내경침법으로 놔도 되지만 간단하게 치통을 우선 좀 없애시고 싶으면은 저기 합곡하고 하관, 위경락에 하관하고요. 또 대장경락에 합곡 요 두 개만 놓으셔도 이 치통은 통증을 많이 줄입니다. 그 다음에 견비통, 이제 거골증입니다. 대장경락이 지나가는 어깨 쪽입니다. 자, 이쪽에 자주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요 배기, 금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엄지 또는 검지 손가락이 멍멍하거나 꼬부라진다거나 자, 엄지, 검지 손톱이 짧을 수 있다. 아니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짧은 사람은 원래 좀 약하게 태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말지만은 원래 길었던 사람이 짧아지면 그거는 병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장부 자체의 병증은요. 첫 번째 가슴이 아파요. 가슴통. 앞쪽, 뒤쪽 등까지 포함하여 팽만감을 느끼고 꽉 찬 것 같고 숨을 쉬기 어려워지겠죠. 팽만감을 느끼면은 그 다음에 아프고 가렵거나 징그러울 정도로 여드름이 난다. 등드름 하는 겁니다. 앞쪽에도 여드름 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 등드름은 저는 어릴 때부터 났던 등드름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네? 팔뚝도 대장경락이 지나가는 쪽입니다. 폐경락, 대장경락 그쪽에도 납니다. 그러니까 팔뚝 여드름도 대장경락이 위쪽이 지나지 이런데 여드름 안 나거든. 요거에 나거든요. 견비통 할 때 견은 어깨 견자죠. 그건 다 알죠. 비가 무슨 비자냐면 팔뚝 비자입니다. 견비통은 어깨에서부터 이 팔뚝까지 아픈 걸 견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여드름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이 목욕탕 가가지고 이래 때를 한번 남이 이래 뺏기줄 보면 등만 보면 징그럽대요 저보고. 아직도 이 등에 이거 나느냐고. 여드름입니다. 아직 청춘입니다. 네 그러고 말로 그러고 많은데 이게 선천적으로 저도 배가 뜨겁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배가 뜨거우면 등드름이 납니다. 자 배가 뜨거우면 코가 나도 콧물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 납니다. 배가 차면 맑은 콧물이 나옵니다. 등드름 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배가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럼 뭐 체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 그 다음에 폐안, 폐병, 결핵 이런 거 다 배가 나빠서 나타나는 거죠. 결핵에는 모맥, 성맥, 구맥, 현맥이 나올 수 있다. 자, 성맥이 나오면 무슨 결핵이요? 신장결핵. 모맥, 구맥은 이 신장결핵이나 폐결핵 때문에 나타나는 자 폐결핵 그때 모맥이 나오겠죠. 근데 폐결핵이 심하면 희한하게 또 구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현맥이요. 현맥은 이게 간 쪽에도 결핵이 올 수가 있어요.
자, 몸에게 나오는 경우가 진짜 결핵이겠죠. 그 다음에 기침, 특히 재채기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위장경락 공부를 하면서 위장경락이 이 가슴 한가운데 이 식도를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도와 요 기관지가 앞뒤로 붙어 있거든요. 위장경락은 식도로 따라 올라가시면 위장경락 때문에 목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자, 심장경락 목으로 갔죠. 간경락도 목으로 가죠. 근데 그게 목이 아픈데 다 달라요. 콩팥경락 또 다릅니다. 그것도 목으로 갑니다. 신장경락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우리가 목이 아파서 기침이 납니다. 감기가 들어서. 그러면 이 기침이 과연 어느 장부가 나빠서 나타나는 기침인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잖아요. 여러분들이 맥을 아주 정확하게 보시면 맥만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이 아파서 기침이 나오는데 현맥이 나오더라. 아, 이 사람은 현맥 때문에 목이 아프구나. 간 때문에, 간경락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래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심장에만, 아, 심장경락 이걸로 가니까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침이나 음식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긴지 저긴지 헷갈린단 말이야. 다 이러는데 내가 맥을 잘 헷갈린다. 그러면은 결국 정성을 놓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습니다. 편도가 부어가지고 목이 아픈 경우는 현맥이겠죠. 그죠? 마른 기침이 나오고 목이 마르고 입속이 마르다. 그럼 심장의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폐의 문제는요.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재채기가 납니다. 콧물이 많이 나오니까 재채기가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성맥이 나오는 또 목이 아프고 기침 나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 덜숨이 안 되는 그런 맥이에요. 그러니까 기침을 한 번 한 기침을 멈출 수 없는 기침. 그거 뭐죠? 천식에. 천식기가 있는 기침이 나더라. 이거는 신장이 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야 돼. 왜? 맥으로 구분이 되면 사실 할 필요 없어. 맥으로 구분이 안 되면 결국 정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우선에 이거 얘기를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분.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자, 요게 앞에 글을 몇 개 붙일게요. 알러지성 천식, 알러지성 비염. 자, 이거는 숨 쉬는데 나타나는 거죠. 천식은 숨을 거치지 못하는 거. 요거 비염은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 요거는 피부에 막 뭐가 나는 거. 염증이 생기고 짓눌러지고 짓물 나고. 왜요? 근데 아토피란 말이나 알러지성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거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천식,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비염,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피부염. 이게 세 개. 원인이, 자, 천식. 기관지죠. 기관지 폐죠. 비염. 콧구멍이죠. 폐죠. 피부. 폐죠.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 두 개 중에, 요 세 개 중에 다른 거 하나를 갖고 있거나 모두 다 갖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갖고 있는 주로 애들이죠. 애들이 천식과 비염을 거의가 다 갖고 있어요. 두 개 또는 세 개를 다 갖고 있어. 또 마찬가지로 천식이 있는 사람들도 피부염이나 비염을 갖고 있고 비염이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하나씩 또는 두 개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생학에서는 자, 천식은 어디서 발생해요?
호흡기내과, 비염, 이비인후과, 피부과 다 달라요. 서양에서는 취급하는 곳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다 원인이 똑같아. 전부 다 폐수고 그 다음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 거예요. 동양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는 같이 다 취급해서 이거 고치다 보면 이 두 개 저절로 낫는 거예요. 이거 고치다 보면 이 두 개도 낫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각각 따로 가야 돼. 따로 고치는. 약만 많아져. 자, 말씀드린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알러지성이에요. 알러지성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죠. 근데 약을 먹어서 자, 서양학에서 병을 고치는 기준은요. 대증요법이라고 그랬죠. 대증요법. 대중이 아니라 대증. 이 증이에요. 증. 이렇게 해서 증. 네? 그러니까 어떤 정상에 대해서 고치는 요법이 서양학의 치료요법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열이 나면 해열제. 콧물이 나면 콧물 마르는 약. 이거예요. 아프면 진통제. 그게 대증요법이에요. 그러다가 아픈 거 일단 참는 새에 내 몸이 반응을 해서 그냥 나으면 그러면 나은 거예요. 그게 서양학의 치료법입니다. 기본이에요. 대증요법이. 그런데 약을 자꾸 먹으면 대증요법에 쓰는 약, 자 보세요. 해열제, 진통제. 자, 그 다음에 염증이 있으면 무슨 약? 마이신. 그죠? 이 세 개의 약이 전부 대증요법에 쓰는 약이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 정상 치료만 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은 더 떨어집니다.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인데 이걸 먹어서 면역력을 자꾸 떨어뜨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서양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이거 딱 한마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학으로는 이거 절대로 못 고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서양학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만 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한 10년, 3, 4년 전에 이 아토피 치료를 그 환자를 며칠 치료를 하고 나니까 좀 내가 아토피 걸린 사람만 보면 답답한 거야. 이거 이렇게 고치기 쉬운 거를 놔두고 왜 쓸데없이 병원 가서 이러냐고. 답답해서 인터넷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갖고 아토피 같더니 아토피 사이트가 쭉 나오더라고. 그 아토피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생식으로 고치는 방법을 갖다가 쫙 올려놨거든. 이게 누구는 아토피를 어떻게 고쳤느니 어떻게 했느니 막 나오는데 참 답답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저기 고환아사 얘기할 때 손 안 대고 가만 놔두면 20일 지나면 낫는다 그랬죠. 네?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80%는 그걸 낫는다 그랬죠. 그렇죠. 아토피요. 손 안 대고 가만 놔두면요. 나이 19살 되면 저절로 나요. 진짜입니다. 저절로 낫습니다. 나이 들어가고 생긴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나이 든 이유. 그거는 나이 든 사람 얘기고 그 이유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생길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대개 아토피들은 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거의가 선천성이에요. 선천성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가 잘 걸릴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데 사이가 짓물리는 게 표가 나. 뭔가 자꾸 생겨. 그럼 뱃속에서부터 덜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뭐가 덜 만들어졌냐? 폐가 덜 만들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면역력 자체가 뱃속에서 덜 만들어져서 나온 겁니다. 되게 유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생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맥을 못 푸니까 인터넷 올릴 때는 맥을 보고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려놨지. 처음에 그래서 누가 상담이 왔더라고. 아이가 형제인데 형제가 둘 다 그렇다는 거야.
혹시 애 얼굴이 어려 생겼냐고 물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냐고. 아버지도 그래 생겼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아버지 체질을 갖고 태어난 거야. 폐가 약한 체질을 갖고 태어난 거야.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렇다는 거는 결국 뱃속에서 저 엄마가 아를 잘못 키웠다는 얘기야. 엄마 식생활이 애가 요구하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지 입에 땡기는 것만 먹었다는 얘기야. 보통 여자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식생활이 많이 입맛이 변덕스럽죠. 이거 어떤 날 갑자기 한겨울에 말이야 귤 먹고 싶다 해갖고 시가 빠지게 남편이 귤 사가 왔더니 갑자기 딴 거 그거 안 먹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 게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거예요. 그 뱃속에 그 아기가 들어가 있으면 여자들 입맛이 그래. 임산부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아기가 원하기 때문에요. 아기가 뱃속에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한참 심장을 만들고 있을 때는 쓴맛이 땡기게 돼 있고 배를 만들고 있을 때는 매운맛이 땡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간을 만들고 있을 때 신맛이 땡기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맛을 찾아야 되는데 그 5가지 맛, 6가지 맛, 6미까지 6가지 맛을 찾아갖고 땡기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요새는 지가 먹고 싶은 것만 찾는 거야. 아 피자 먹고 싶어. 짜장면이 먹고 싶어. 자기가 그 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럼 남편은 무조건 애기가 먹는 줄 알고 다 갖다 줘. 그러다 보니까 잘못 만들어져 갖고 이런 게 선천적으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거의 보면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긴 사람이 이 아토피, 이 비염 이런 게 잘 걸려. 젊은 애들 보면. 거의 그래요. 저 부모도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보면. 그래서 내가 생식을 올려놨지. 일단 폐가 약한 걸 기준으로 잡고, 자, 밥, 수수, 기장, 현미, 열무, 쥐누니콩, 옥수수, 녹두. 자, 이래가지고 비율을 갖다가 1, 1, 1, 이걸 2, 이것도, 요거 3, 2, 요건 한 3 내지 4. 여러가지고 섞어서 먹이라고 그랬지. 막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메일이 막 오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거제도 산다 하면서 아들 둘 다 이제 먹여놨더니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20일 먹였는데 싹 깨끗하게 없어지고 요게 몇 개만 남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세요.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끝나고 나서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라고 해놨더니 감사합니다 사더니 한 보름 지나니까 연락이 안 된 거라 찾아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왔으면 되지 계속 관리나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또 그렇다는 거야. 안 먹이겠지 뭐. 보름 하나 안 먹인 거야.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고 안 먹인 거야. 내가 계속 관리해주라 했더니 관리를 안 해준 거예요. 왜냐면 체질 자체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 일단 배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면역력을 생기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나왔다고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생식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연락이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이게 벌써 10몇 년 전의 얘기인데 체질적으로 타고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몸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 병이 그래. 고치는 방법이 딱 이걸 하니까 딴 거 없어요. 배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면역력만 키워주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와. 이래 찾아오면은 이제 난 또 요런 게 생겼어. 주로 애들이 오니까 애들이 이래 찾아오면 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지. 너 이거 없애고 싶지? 예, 없애고 싶습니다. 많이 아파요. 어떤 때는 잠도 못 잔다는 거야. 생식 먹을래? 안 먹는다 그래. 침 맞을래? 안 맞는다 그래. 애들 안 해. 그러면 침도 안 맞아도 되고 생식도 안 먹어도 되는데 대신에 내가 시키는 대로 음식만 좀 가려 먹으면 좋겠나 이러니까 하겠다. 그러잖아.
첫째, 햄버거 먹지 말고, 피자 먹지 말고, 우유 먹지 말고. 이제 이래 이야기 나오면, 얘가 처음에는, 에이, 그건 안 먹어도 되지 하다가, 나중에 전부 지주하는 거 전부 못 먹게 하거든. 나중에 우상이 돼버려. 사실은 그 음식만 조심하고, 매운맛이 나는 음식만 먹어도 고쳐져요. 애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 생강차 안 좋아하거든. 이 생강차 먹고, 내가 그래요. 생강차를 저그래 먹기 싫어하면 수정가를 조금 맵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라 그러거든요. 수정가들은 잘 먹잖아요, 애들이. 그래도 그것도 싫어하는 애들이 있긴 해. 그런데 그래라도 먹고 쟤들 먹는 뭐 흔히 말하는 인스턴트 안 먹으면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 고쳐져요, 이게. 그런데 애들이 안 하려고. 이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안 먹여야 되는데 애가 짜니까 할 수 없이 또 햄버거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하는 거야. 그래가 배를 놓는 거예요, 이게. 햄버거 저거는 그 밀가루라서 그렇습니까? 인스턴트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대장이 안 좋아요, 대장에. 밀가루만 먹으면 그저 물론 그렇죠. 아토피가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있죠. 밀가루가 뭐죠? 무슨 맛이에요? 신맛입니다. 밀가루는 신맛입니다. 밀가루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사람이 봤죠. 소화가 안 된다는 거, 머리가 띵하다는 사람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오늘 안 오신 분. 정혜리 씨 그래요. 밀가루 음식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 밀가루 음식 먹으면 머리 아프고 그렇다고 그래요. 네. 홍백 나오는 사람들 그래요. 네. 우리 저 아가씨는 아직 젊어서 괜찮을 거야. 먹기는 잘 먹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게 위장 베리는 거예요. 밀가루는 신맛입니다.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요 밀을 이래 밭에서 지나가다가 이래 손으로 이래 훑어가지고 입에서 씹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밀개울 다 털어내고 나면 껌처럼, 예, 껌 대신에 그래가 씹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 먹었어요. 껌 대신에 한다고. 돈 주고 껌 사 먹기가 비싸가지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동안에 입에서 신맛이 나, 신맛이 나옵니다. 밀가루는 실제로 신맛이에요. 그럼 밀가루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어지간한 곡물은 거의가 신맛이 납니다. 쌀은 단맛이 나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오곡하는 그 곡식 있잖아요. 그게 신맛이 거의 많이 나요. 우리 보름날 해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맛이 많이 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생식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저거예요. 황성주 생식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황성주 생식에 뭐 들어가던가 뒤져봤더니 목기가 70% 들어가 있어요. 목기가 강한 곡식이. 그러니까 간 나쁜 사람한테는 되지. 위장 나쁜 사람한테 배를 놓는 거야, 그거. 그렇지. 응? 배나 위장 나쁜 사람 배를 놓는 거예요. 그렇지. 70%가